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계좌 제공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실제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금 변제나 합의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가담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돈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남기는 범죄이고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계좌 제공자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일부라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피해금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단 가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수천만 원을 당장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 회복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 능력보다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 변제, 분할 변제 제한, 합의 시도, 공탁, 현재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정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린 경우라면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배상부터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업무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피해금을 직접 관리했는지, 범행 전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조직과 공모했다는 정황도 부족하다면 형사책임 유무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아서 말단 역할을 한 사람까지 주범과 똑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금 배상 문제로 막막하다면 배상할 돈이 없다는 현실만 붙잡기보다 먼저 내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까지 다각적으로 점검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